대표로서 이곳에 와서 현장의 분위기를 더 느껴보고 그리고 또 궁금한 점도 질문을 해보는 역할을 하러 이곳에 왔습니다. 아무래도 학교 수업은 이론 중심으로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곳에 와서 실제 현장에서 뛰는 박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생생한 정보도 얻을 수 있어서 큰 기대가 됩니다. 지금부터 제2회 UST Fun Science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한번 좋습니다. 한 번 더. 약간 모자라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또 들으러 올 거예요. 큐! 안녕하십니까. 제2회 UST Fun Science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 김종남입니다. UST 펀 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홍수, 산불, 가뭄 이런 것이 굉장히 빈번하게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시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는 산업화 이전에 280 ppm에서 지금 413 ppm까지 증가했고요. 지구 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1.2도씨 상승을 했습니다. 이 지구 가열을 멈추기 위해서는 지난 200년 동안 인류가 구축한 화석연료 문명을 향후 30년 내에 무탄소 문명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에너지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137개국이 2030년부터 2060년 사이에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발생하는 기술을 적용을 해서 최대한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것은 포집을 해서 넣거나 산림에 흡수를 시키거나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대기 중으로 나오는 이산화탄소 양을 재료로 만들겠다 하는 게 탄소 중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먼저 이산화탄소가 안 나오는 무탄소 전기를 많이 만들어야 되고요. 수송이나 산업 건물 분야의 에너지 시스템을 정교화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아리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세계적으로 그 큰 1000개의 기업 안에 드는 기업이거나 1년에 전기를 100기가와트 이상 쓰는 글로벌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 데인데요. 자기 회사에서 쓰는 모든 에너지를 재생전기 100%로 하겠다는 캠페인에 가입하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에너지 전환 시대입니다. 2050년까지 우리나라는 전기의 60% 이상을 재생전기로, 일본은 63%, 영국은 81%, 독일은 90%를 재생전기로 하는 계획을 세웠고요. 전기 구입 단가, 독일 같은 경우는 전기료의 환경 부담금이 킬로와트아워당 90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5.3원 있습니다. 전기 요금이 독일의 3.5분의 1, 일본의 2.5분의 1 정도 됩니다. 성이 있습니다. 전기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2040년대에 한 6억 대가 세계에 보급될 예정이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기차에 들어간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를 높여야 됩니다. 지금보다 2배 이상. 수소연료전지차에 쓰는 연료전지의 성능을 높여야 됩니다. 내구성도 높여야 되고 가격도 떨어뜨려야 되고요.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무탄소 발전을 해야 되고 재생전력으로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에너지 시스템을 정기화를 시켜야 되고요.
수소 경제 사회를 실현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활이나 공정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고효율 저탄소 사회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자원 순환 경제를 실현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경제 성장과 지구를 구하는 걸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기회의 시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더 맑은 지구와 더 강한 경제를 대덕에서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한국기계연구원 강우석입니다. 이렇게 사이언스 포럼에서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온실효과,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기후위기 여러 표현을 쓰지만 언제나 범위는 하나였습니다. 이산화탄소였습니다. 땅속에 있는 석유와 석탄이 에너지가 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로부터 무분별하게 에너지를 쓰기 시작을 한 겁니다. CO2가 얼마나 나올까요? 연간 약 500억 톤 정도 전 지구에서 발생되는 양입니다. 숫자가 너무 커서 좀 감이 안 오실 텐데요. 초당 1600톤이 배출되는 겁니다. 대부분 이 에너지는 그대로 지구에 축적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열이 축적되냐 하면 제가 지금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는 한 10여 초 동안 시간 동안에도 이 지구에서는 이미 원자폭탄 10개가 터진 것 같은 에너지가 계속 그 열이 계속 쌓이고 있는 거죠. 아마 지난달 날씨들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갑자기 30도 이상의 열대야로 올라가다가 또 추워지는 날씨. 저는 이번 겨울도 많이 걱정이 됩니다. 이와 같은 기후변화에 대한 데이터를 현장에서 보시는 기후학자들의 의견은 매우 비관적입니다. 기후학자의 82%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생애 중에 반드시 기후위기의 재앙을 볼 것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의 얘기겠죠. 아마 코로나보다 더 큰 재앙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코로나는 그래도 백신이 있고 치료제가 있습니다. 근데 기후변화는 어떤 해결책도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뭘 하지 않는다면요. 충격적인 얘기죠. 답은 간단합니다. 문제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CO2만 없애면 되는 거죠. 매년 500억 톤, 매초 1600톤의 CO2를 0으로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근데 석유, 천연가스, 석탄이 없는 사회를 혹시 상상해 보실 수 있으실까요? 이미 우리 사회는 탄소 위에 지어져 있습니다. 갑자기 전기가 나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탄소가 없이는 사회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탄소를 쉽게 지워버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정말 기후위기를 위해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을까? 저희 스스로에게도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탄소 중립의 개념입니다. 이것은 가장 현실적인 목표죠. 탄소 발생량을 이미 배출되어 있는 탄소는 지금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발생한 탄소는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발생한 그 줄어드는 탄소만큼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을 이용해서 발생량과 제거량을 같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현실적인 탄소 중립의 개념입니다. 기업은 먼저 기후변화 대응이 기업의 앞으로 아주 중요해지는 기업의 명운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빨리 인식을 해야 되고 이걸 저감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들을 해야 됩니다. 아마 ESG 경영이라는 거 요즘 선전에서 많이 들으실 텐데요. 그 ESG를 포함해서 탄소 중립 그리고 친환경, 깨끗한 에너지 이런 표현들이 앞으로 좀 더 친숙하게 많이 들으실 용어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들으실 때는 이 기업이 탄소 중립에 대해 이런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에너지를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쓰는 에너지를 20% 이상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텐데요. 바로 에너지 절약. 저는 이게 가장 최고의 탄소 중립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BBC가 제안하는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행동들입니다. 이건 개인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차를 적게 타고요. 가능하면 전기차를 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비행기를 한 번 덜 타는 것도 CO2를 상당히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아마 미래 세대, 그러니까 앞으로 좀 계속 이 살아가실 미래 세대 그리고 이 과학기술에 관심 있으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 배경으로 드리는 세 가지 그림, 철강과 시멘트,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정유는
대표적으로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어려운 기술이라고 어려운 산업이라고 꼽는 분야입니다. 흔히 이쪽 기술을 하시는 분들은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아직 개발되지 않는 신기술이 앞으로의 탄소 중립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여러 가지 좋은 전망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한 30년 지난 시점에서는 새로운 기술들로 좀 더 적극적인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와 같은 도전 의식을 갖고 계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이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죠. 지난 50년 동안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50년은 많이 달라져야 할 겁니다. 일단 그와 같은 탄소에 대한 의존성을 많이 줄여야 될 것이고요. 새로운 기술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제나 그랬듯이 아마 이 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우리가 시작하는 탄소 중립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의 좀 큰 나라들, 작은 나라들은 이미 80% 이상이 태양광 풍력으로 하고 있고요. 큰 나라들도 뭐 메인은 풍력하고 태양광으로 가요, 재생전기를. 그래서 2050년까지 80% 이상을 다 태양광 풍력 수력으로 하겠다는 나라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우리나라는 60% 이상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목표는 똑같은데 태양광 모듈 효율을 얼마나 높인 거를 값싸게 만들어 쓸 거냐, 풍력 발전기 발전 단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규모가 크면서 효율적인 거를 설치를 할 거냐, 그게 이제 문제고요. 그걸 우리가 잘하면 세계 시장을 우리 걸로 만들 수가 있죠. 그게 아마 아직 개발되지 않은 기술이 2050년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일 겁니다. 물론 영화적인 상상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런 것들을 시도해보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했더니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것들도 얘기들이 있습니다. 좀 엉뚱한 기술이 오히려 좋은 솔루션이 될 수도 있어서요. 그런 상상, 그런 질문 전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 3회 펀사이언스 포럼을 또 만나야 되는 것을 생각해서 오늘 이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자고 했어요. 친구들아 과학 강연 보러 놀러와. 재밌으니까.